여러분 반갑습니다. 패스터 폴입니다.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을 맞아서 개척하기 전에 알았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거 베스트 5를 골라봤습니다. 제 주위에 있는 10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답변을 모아 참조하고 또 정리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, 자, 그러면 개척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 5위는 가족의 지원, 사모님의 지원이다,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. 자, 가족들, 특별히 이 사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또 지원과 협조, 협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뭐 이게 없이 개척교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사모가 많은 부분에서 저를 돕고 서포트하고 있음을 저도 말씀드리면서, 사실 그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도요, 이 사모와 가족의 지원 없이 절대로 교회 개척하지 말라고 저희 신학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가족의 지원이 참 중요하고요. 자, 이어서 개척 전에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걸 그 4위는, 자, 조직과 기관이 자리 잡기까지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제가 얼마 전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 그 교회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방문했다 깜짝 놀랐습니다. 왜냐하면 거기 홈페이지 보니까 무슨 대형 교회인 줄 알았어요. 무슨 조직과 기관이 막 수십 가지가 있고, 양육 프로그램이 막 몇십 단계가 막 다 돼 있고, 막 그래서 각 뭐 부서마다 예배 시간이 다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. 근데 제가 알기로 그 교회 교인들이 토탈에서 10명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꿈을 꾸신 거죠.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. 이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, 우리 개척교회에서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? 개척교회에서 조직과 기관이 세워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좀 미리 알았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, 또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개척의 1년차, 또 2년차, 3년차를 맞이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. 20-30명이 모이는 그 교회의 조직과 어떤 7-80명 모이는 교회 조직이 다릅니다. 또 200명, 300명 모이는 그 조직은 또 다를 것이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 목회자는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카멜레온 같은 그런 수용성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이제 4위는 조직과 기관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. 자, 계속해서 개척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 3위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각오입니다.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뭐 개척 전에 다들 예상할 수 있잖아요.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.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.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.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들지를 좀 미리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좀 더 인내할 수 있었을 텐데, 좀 더 쉬웠을 텐데,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. 상황이 좀 늦게 열리고 좀 모든 것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을 때 좀 가능하지 않을까. 그래서 자,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각오가 좀 남달라야 한다. 이것을 좀 꼽아주신 분들이 계셨고요. 자, 이어서 개척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 2위는 목회 임상 경험.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개척하기 전에 뭐 설교라든가 또 현장 목회 사역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.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뭐 설교라든가 어떤 사역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현장에서의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시는 거죠.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가 만나본 분들은요, 자기의 설교나 목회적인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. 나 정도 설교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주시겠지,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. 그게 꼭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, 우리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래서 목회 임상 경험이 중요하다 말씀하신 분들 계셨고요. 자, 그럼 이제 개척 전에 미리 알았으면 진짜 좋았을 걸 대망의 1위는 개척교회 네트워크입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그 먼저 개척하신 어떤 선배 개척자들의 경험담이나 노하우나 이런 스토리들을 미리 들었으면, 그런 나눔이 좀 있었으면
현장에서의 나의 오차나 실수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, 이거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고요. 또 더 중요한 것은요, 함께 격려하고 도전해 줄 수 있고 기도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역자들, 개척 동지들이 곁에 있었다면 좀 덜 외롭지 않았을까, 좀 같이 이겨내는데 더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이런 관점에서 저는 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그 목회자 소그룹을 제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제 목요일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7분이 모이는데 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거든요. 근데 저도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 목요일 모임이 얼마나 저에게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. 개척교회 목사 마음은 진짜 개척교회 목사만 알거든요. 같은 동지들이,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도전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힘든 시기에 더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분들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네트워크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. 또 그 외의 답변들도 있었어요.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온라인 목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. 이거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또 온라인 목회를 위한 어떤 촬영, 편집, 또 요즘 SNS 되게 중요하잖아요. 저도 사실 이제 시작합니다, SNS. 참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. 우리가 정말 말로만 뭐 젊은 사람들, 어떤 영혼들을 뭐 리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개척 초창기 3년에서 4년 정도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기간이다. 이걸 미리 좀 알았다면 좋았을 걸, 이런 분도 계셨고요. 또 이제 리더십의 중요성, 그 현장 리더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.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리더십하고 목회 현장의 리더십은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. 저도 리더십 많은 부족함을 경험했고 실수도 많았던 것 같아요.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배우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개척교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5가지 살펴봤고요. 자, 어제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두 화이팅하고 진심 응원 드리면서 지금까지 패스터 폴이었습니다.